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편향성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뭐 마은혁 후보자까지 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9명, 뭐 지금은 8명입니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 걸 전제하면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 연구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일각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센 표현으로는 법원 내 하나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법원 내의 하나회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면은 정말 너무 과잉 대표됐어요. 우리법 연구회, 뭐 인권법 연구회 이런 데가요. 그렇죠. 거기가 판사 내부에서도 뭐 한 3% 많이 잡아도 한 10%였어요. 당시에. 예. 근데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판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재판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체 법조인은 한 5만 명 돼요. 네. 근데 그 5만 명 중에서 우리법 연구회는 1%가 안 돼요. 근데 1%가 안 되는데 4명, 5명씩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9명 중에 들어간다?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너무 과잉 대표된 거잖아요. 예. 사람이 그렇게 없나? 라는 것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뭐 우파 성향, 좌파 성향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모임 출신이다?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요직을 독식해 왔거든요. 김명수 체제부터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의 문제는 우리법 연구회는 법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약간 정치 집단 같은 행동을 했어요. 문영배 재판관도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쓴 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뭐 대법관이 됐다. 우리도 이제 주류로 들어갔다. 아니 연구회 출신이 주류, 비주류 이게 무슨 세력 대결했나요? 그 모임에 대한 어떤 본인들끼리의 어떤 판단이 네. 그런 쪽에 있었나 보네. 비주류 그렇죠. 모임이지만 이제 주류로 들어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스크럼 짜서 으쌰으쌰하는 집단이었다는 걸 스스로도 드러냈던 거 아닌가.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요직으로 쭉쭉쭉쭉 포진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의 국면에 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조국 사건 보세요. 아니 재판장은 중앙에 서울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뭐 2년에서 3년 정도면 다 지방으로 다시 가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바뀌는 교류의 원칙이 있었거든요. 김명수 체제에서 그때 무너졌는데 김미리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무려 중앙지법에서 조국 사건 담당을 그러면서 5년을 있었어요. 5년을. 예. 그래서 재판 뭉개고 진행 안 하고 그러다가 네. 마지막에 병간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네. 그러니까 재판 진행 엉망 만들죠. 뭐 울산시장 사건 뭐 1심 나오는데 뭐 3년 5개월 막 이랬잖아요. 그때도 예. 거기도 우리법 연구회. 강규태 부장판사 6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 사건 26개월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예. 그분도 우리법 연구회라고 들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에 해필은 그 사람들인데 왜 속속속속 거기다가 박아놨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런 식으로 아 우리법 연구회라서 저렇게 행동하나 싶은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임이었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행동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했던 뭐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지적을 다들 하시는 거군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예. 그래서 그분의 성향, 옛날의 과거의 행적 이거에 대한 지적은 그 행적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과 같이 논의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은 인민노련이라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던 건 사실인데 나는 그 사시 공부하고 이러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 정말 거친 생각이고 법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작용하다 보니 그 인민노련의 행동이라는 거는 사회주의 기반으로 노동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노회찬 의원하고도 같이 일했기 때문에 예.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판사 신분으로 후원금 후원도 냈던 내고 예. 그게 논란이 됐고 뭐 네. 구두 경고도 먹고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판사 시절에 그 민노당 사건에서 투영이 됐었어요. 민노당이 그 노동자 그 계열하고 쭉 연결이 되는 집단인데 민노당의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검했다는 이유로 12명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네. 그 재판장이 마은혁 후보자였어요. 예. 근데 아니 뭐 형사적으로 불법 점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가
쟁점인데 왜 다른 정당 사람들은 기소 안 해요? 라는 걸 근거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공소기각으로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근데 왜 다른 당도 같이 해야지 민노당만 기소했어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바람에 그렇죠. 처벌을 못 했었는데 예. 그게 근데 나중에 바로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당해요. 그러니까 판결 잘못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도 참 빈약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을 잡았는데 그 도둑이 큰 소리 쳐요. 이 세상에 도둑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잡냐. 다른 도둑들 다 처벌할 때까지 나도 처벌하면 안 된다. 네. 그럼 우리가 진짜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은혁 후보자는 진짜 그러네. 그러고 풀어준 거예요. 도둑으로 비유를 하니까 이해가 훨씬 쉽네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다른 정당을 걸고 넘어졌었는데 다른 정당에서는 스스로 자진 해산을 했었기 때문에 검거 대상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네. 사실관계가 그런데 자기 사건에 다루어지지도 않은 왜 다른 내용 가지고서 걸고 넘어졌었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예. 네 사건은 네가 맡은 것만 해라. 왜 사건도 아닌 걸 검토해가지고 네 사건을 망치냐. 그래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파기당한 건데 네. 이거 되게 망신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뿌리 깊은 그 사상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과거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런 우려가 나온다.